아니 무슨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러시아가 탱크를 보냈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뭐 원래 꾸준히 싸웠던 나라긴 하죠. 놀랄 것도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번엔 뭐 유럽이랑 미국까지 껴서 막 바이든도 나서고 마크롱도 나서고 뭐 독일 슐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로 열일하고 계시고 좀 심각해 보이죠. 거기다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상황이 괜찮아졌다 하면 뭐 주식이랑 코인이 좀 반등을 하다가 잘 오르다 또 왜 이래 해서 보면 다시 탱크 보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많은 분들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최근 지표가 헷갈리고 제 잔고도 안 좋아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 뒤에 있는 이 천연가스 분쟁 이야기 들고 와봤습니다. 2021년 연간 가장 많이 오른 원자재 중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였죠. 특히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죠.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었는데요. 자, 유럽에서 쓰는 이 천연가스 45%가 러시아산이거든요.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 안 해. 완전 배째라로 나온 겁니다. 아니 13조를 들여서 바다를 무려 1200km 넘게 뚫어서 바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만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거 못 쓴다는 거야? 뿔이 난 거죠. 완공은 이미 몇 달 전에 했거든요.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독일 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 해버리니까 솔직히 열은 좀 받을 것 같죠. 이미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열받으니까 기존에 있던 가스관이죠. 벨라루스랑 폴란드 거쳐서 유럽 가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같이 그냥 확 막아버리고 안 팔아. 며칠씩 공급 끊어버리니까 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천연가스 80%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왜 굳이 우크라이나를 뛰어넘어서 바다로 천연가스를 보내려고 했을까?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죠 뭐. 자, 유럽과 러시아 딱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보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못 살겠다. 또 원래 뿌리는 같았겠다. 그냥 확 러시아 지방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고 이걸 뻔히 아는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독립해서 아주 살림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도 서쪽은 친유럽, 동쪽은 친러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 그러다가 막 크림반도 러시아에 뺏기고 부정부패 너무 심각하고 경제성장은 바닥을 기고 오죽하면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사이가 지금 이렇게 살벌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기도 한 우크라이나랑은 러시아가 계속 돈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애꿎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그냥 서로 통가류가 비싸네, 천연가스를 비싸게 파네, 싸게 파네. 자, 이렇게 해온 세월만 20년에 가까운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2009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받는 이 천연가스 값이랑 통과료 흥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럼 사지마 가스 공급을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유럽 가는 가스관이 거기 다 있으니까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관을 뚫어버리려고 한 거고요. 자, 러시아가 진짜 생각보다 갑이구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맞아요.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엄청납니다. 자, 러시아에서 이 석유랑 가스 부문이 GDP의 한 20에서 25%, 수출의 70%를 차지한다면 말 다 했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10대 기업 하면 절반 이상이 에너지 기업들이고요. 2000년대 국제유가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러시아 진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뭐 오펙 플러스로 묶여서 석유 시장에서 굉장한 입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유럽이, 그것도 유럽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좀 말려야 되는데 약간 살짝 발을 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너무 들잖아요. 여기도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정말 많이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밑보이면 지금 천연가스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결국 2021년에 그 전기세 폭탄처럼 경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석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독일은 2018년에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석탄
석탄이 있어도 가오가 있지 못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메르켈이 떠나고 들어선 그 슐츠 내각 있잖아요. 거기서는 석탄 화력발전 중단 목표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8년이나 앞당겼어요. 풍력 발전이 10%가 넘을 정도로 재생에너지에 공을 들여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천연가스로 과도기를 견뎌내야 하는 독일인데, 자, 스페인에서는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니까 천연가스 대란에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해야 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좀 나서라, 천연가스 공동 조달해라 불만 터져 나오고, 프랑스는 원전도 녹색 에너지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체면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분쟁에 이렇게 전격 나서는 것도 사실 천연가스 패권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죠. 여러분, 미국도 셰일가스 생산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고요. 실제로 이번 분쟁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LNG 싣고 가는 배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노르트스트림 2 건설할 때도 그래서 아니 미국의 최대 유럽 우방국인 독일 너네가 어떻게 러시아랑 합작을 하냐 눈이 딱 돌아가서 송유관의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재하겠다 막 협박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스위스 회사 하나가 무서워 이러면서 여기서 빠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도 우방이니까 봐준다 하면서 공사 승인을 했는데 이걸 감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폐쇄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자, 유럽 재생에너지 비중은 어쨌든 계속 늘 거고 미국산 셰일가스 갖다 써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미국한테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회의 나라인 게 미국보다 깊이 매장되어 있어서 꺼낼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지 우크라이나는 사실 굉장히 많은 셰일가스가 매장된 나라예요. 2013년에 미국 기업 쉐브론이랑 네덜란드 로열 더치쉘이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분쟁 때문에 발을 빼기는 했지만요. 여기까지 지켜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에너지 패권 싸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오일 쇼크를 떠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랑 8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석유 수출국 기구에 속한 석유 부자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이유로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게 원인이었죠. 한마디로 자원 민족주의. 전 세계 물가 상승과 불황을 안겨다 준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도 버스비, 기름값, 비료 다 오르고 석유 사려고 줄 서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자, 석유에서 시작된 자원 민족주의는 나중에 구리, 아연, 주석, 알루미늄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나라끼리 대응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카르텔도 만들어졌었고요. 자원 민족주의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러시아는 석유도 모자라서 이제 가스 수출국 포럼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천연가스의 오펙을 꿈꾸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건지 챙겨보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할 텐데요. 미국은 40년 만에 고물가, 한국도 1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길 거라는데요. 이게 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곡물가 때문이죠. 자, 우리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또 어쨌든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직감하게 됩니다. 물려있다는 게 문제지만요. 자,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고 금리 상승에 좀 유리한 금융주도 괜찮겠고요. 환경정책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는 시대, 천연가스 부족으로 오히려 석유에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에너지 전환 과도기 속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 과도기를 잘 활용해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국제 분쟁이지만요, 알고 보니까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 속에 돈에 영향을 주는 일이었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그래도 알아가면서 똑똑해지고 또 돈도 챙긴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